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17분입니다. 인버스. 자, 인버스를 보시면 이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월봉이랑 거꾸로 돼 있어요. 월봉이랑 주봉이랑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되는데 정말로 특이해요. 자, 보세요. 지금은 이격볼벤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내려가요. 예? 그리고 볼벤이 위에 있고 여기는 볼벤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예? 근데 문제는 얘가 이격볼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얘가 이격볼벤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락의 구조라면 이건 상승의 구조겠죠. 그렇죠? 거꾸로니까. 반대로 얘가 하락의 구조면 얘는 상승의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주봉과 월봉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건 요 아랫꼬리가 얼마나 달렸냐예요. 예,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얼마나 달 거냐. 왜? 아직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가를 지키면 2개월 동안 안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3월에 저가가 2월 저가보다 높으면 4, 5월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위로. 4,580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지키면 4,580원 위로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4,580원 위로 올라가면 골드가 납니다. 골드가 나면 목표치가 꽤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만들어진 이 저가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핵심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내일 이제 아랫꼬리를 얼마나 길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격볼벤 20 하단선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닙니다.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반대로 요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가 매수 영역이 아니듯이 여기도 하단선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월봉 보시면 아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제가 이거 위로 간다라고 얘기 못해요. 아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면 저가를 지켜야 됩니다. 저가를 지키기 위해서 아랫꼬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꼬리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고, 상단선의 위치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 4,6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4,580원을 방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4,58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주봉은 다음 주가 돼도 여기 4,355원 정도를 막아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4,355원 정도. 4,355원 정도에서 저가가 안 깨지면 돼요. 이번 달 저가만 안 깨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은 하단선이 하루 더 살아 있으니까 내일 양봉 나면 사실 위로 가기에 더 유리한 거고, 내일 음봉 나면 아래쪽으로 가기에 유리한 거죠. 내일 양봉 난다라는 거는 주봉이 양봉 난다는 얘기고, 내일 음봉 난다는 얘기는 주봉도 음봉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루 일봉의 흐름은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목은 월봉만, 뭐 다른 건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4,580원 여기를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차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났고, 다음 달 종가가 4,580원 위로 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월 종가가 4,580원 여기 보다 높으면 인버스는 성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위치에서 한 3.75% 정도 됩니다. 뭐 엄청난 수치가 아니에요. 뭐 수십 포인트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4%도 안 돼요. 4%. 4%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3.5 정도 됩니다. 333.5. 한 13포? 엄청난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고, 지금 355에서 떨어졌거든요. 한 9% 떨어졌어요. 9%. 지금 고점에서 9%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종가 4,580원. 4,580원. 이 가격이 오면, 그러니까 3월 달 종가가 4,580원보다 높으면 이제 충분히 인버스는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보면 지금 뭐 개인은 한 9천억 정도의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개월 동안 매도한 금액이 누적으로 9천억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작년 1월, 2월 합쳐가지고 누적 매도 금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 많이 달라요. 작년 2월 말까지 비교해 보면 5조 5천억 매도했어요. 5조 5천억.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2월 29일에 개인은 5조 5천억 매도고 외국인은 11조 3천억 매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개인은 9천억 매도고, 9천억 매도고 외국인은 3조 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봉인데 너무 차이 나는 거죠. 너무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11조 3천억을 매수했고 개인이 5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2023년도 11월 12월에 13.5조가 있으니까 19조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개인은 19조를 매도한 거고, 그러니 뭐 내려갈 수가 없겠죠. 개인이 계속 매도했는데, 누적으로 보면 뭐 11월부터 2월까지 계속 누적으로 계속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9천억 매도라는 건 이건 제 생각엔 하루치도 안 돼요. 하루도 안 되는 돈으로 올리고 있는 거라고. 313에서 33포인트가 올라왔는데 33포인트 올라가는데 9천억이에요. 9천억 가지고 33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럼 9천억만 매수하면 33포인트를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고 어필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년에 매수세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른다라고 보기에는 약한 거죠. 그냥 분할해서 팔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적정해 보이고, 누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그냥 11조 정도 매수했으면, 이건 매수한다, 매집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의 저 3조 가지고는 강하게 누르겠다라는 수준은 아닌 거죠. 강하게 누를 거면 한 7, 8조 정도는 매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매도를 안 한 걸 보면, 어찌됐든, 의도가 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올리겠다, 계속 상승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 패대기를 치겠다라고 해석할 만큼의 수급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입장에서 봐도 5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5조 5천억 대비 9천억이니까 작년 대비 5분의 1도 안 되는 수급이니까 작년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연봉의 상단선이 347이에요. 네? 연봉의 상단선이 347, 이제 347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리고 분기봉의 상단선이 340입니다. 그러니까 347 위에 있거나 342 위에 있으려면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해놓은 금액이 9천억이라는 거는 이 9천억이 다 사라지고 나면 342 위에서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42에서 머물 수 있는 돈이 고작 9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9천억을 개인이 매수하고 나면 342 위에서 머물 수 없는 게 아니라 올해 작년 저가를 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백이 엄청 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렸을 때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언제 내린다, 강하게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뜬금없이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우리가 이제 개파락을 했을 때, 이미 개인은 매수로 전환이 돼버리면 아래쪽이 완전 열려버리는 거고, 외국인은 매도밖에 없으니까 애초부터 아래가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내일 인버스는 아래꼬리, 그 다음에 코스피 200지에서는 윗꼬리의 규모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에도 거의 7천억? 7천억 정도 빠져나갔어요. 매수로 들어온 게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랑 상관없이 계속 개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한 8천억 정도 매도했으니까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걸 그대로 개인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랑 상관없이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환율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환율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라면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사야지. 어차피 환율이 내려갈 거면.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랑 상관없이 계속 나가야 돼요. 환율이 만약에 1,600원, 1,700원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쉽게 판단이 될 거예요. 왜 외국인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이 지금 환율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사실 환율이랑 상관없잖아요. 연기금이 주식 사는 건 환율이랑 상관없지만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건 환율이랑 연결해 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인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4,580원이고 내일 중요한 건 아래 꼬리 그리고 주봉이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두 부분을 잘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